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청취자께서 직접 분석해서 보내주신 TE 커넥티비티, 티커 심볼은 TEL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자료를 미리 살펴봤는데 정말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시작부터 아주 인상적인 숫자 하나로 문을 열어볼까요? 2025년 11월 14일 뉴욕 증권거래소 마감 기준으로 주가가 무려 237.33달러? 와, 237달러라. 네,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상당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물음표 말씀이시죠? 이 회사를 보면요. 전기차, 인공지능, 항공우주, 심지어 의료기기까지 뭐랄까 안 하는 분야가 없어 보여요. 맞아요.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 다 걸쳐 있죠. 바로 그 점입니다. 보통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한 우물만 파도 성공하기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TE는 이 모든 첨단 산업에서 그것도 그냥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질문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TE가 단순히 여러 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첨단 산업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어떤 기술의 길목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기술의 길목이라. 네. 오늘 저희는 TE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 중요한 길목을 선점하고 또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기술의 길목이라니 표현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길목의 정체부터 알아봐야겠어요. 자료를 보면 TE의 정체성을 연결, 커넥티비티와 센서,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라고 딱 정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전력, 데이터, 신호가 흐르는 모든 곳에 그들의 기술이 존재한다. 이 문장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TE의 사업은 최근에 교통 솔루션과 산업 솔루션, 이 두 개의 큰 축으로 재편됐어요. 교통 솔루션과 산업 솔루션. 네, 먼저 교통 솔루션부터 보면 이 사업부가 TE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말하자면 회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 그런가요? 자동차 부품이 아닌가요? 물론 자동차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역할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또 자율주행차의 눈과 귀가 되는 각종 센서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커넥티드카의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들을 만들죠.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전기차,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이거 완전히 서로 다른 기술 아닌가요? 이걸 한 회사가 전부 다 잘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TE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이 기술들의 본질은 사실 같아요. 본질이 같다. 네. 바로 극한의 환경에서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아주 안정적인 연결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기차의 배터리는 수백 볼트에 달하는 고전압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맞습니다. 이 고전압을 다루는 커넥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전자제품 커넥터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필요로 해요. 아주 작은 오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오는데 자료에 CPV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CPV요? 네, Content per Vehicle. 그러니까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TE 부품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저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아, 그렇겠네요. 전기차는 전기를 다루는 부품이 훨씬 더 많고 복잡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전기로 움직일수록 TE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당연히 수익도 커지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TE는 자동차라는 시장 자체를 공략한다기보다는 고신뢰성 연결 기술이라는 자신들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그 기술을 자동차라는 아주 유망한 시장에 적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럼 다른 한 축인 산업 솔루션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항공우주, 국방, 의료, 데이터 센터 같은 분야들이요? 정확해요. 산업 솔루션 부문을 보면 이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공우주, 국방, 의료, 데이터 센터. 이 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전부 다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또,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들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수십 킬로미터 상공을 나는 전투기 엔진의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수술실에서 의사의 손을 대신하는 로봇 팔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커넥터, 그리고 전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을 잇는 통신 부품. 이 모든 게 TE의 기술이 적용되는 곳들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즉, TE는 특정 산업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신뢰성이라는 가치 그 자체를 파는 회사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들의 진짜 경쟁력은 바로 이 고신뢰성을 설계하고 또 그걸 수십만, 수백만 개씩 오차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더해서 전 세계 130여 개국에 퍼져 있는 9천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고객사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풀어주는 그 강력한 네트워크에 있는 거죠. 와, 이제야 좀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문어발처럼 보였던 사업 구조가 사실은 고신뢰성 연결 기술이라는 아주 단단한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었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 전략, 개념적으로는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 장부에서는 어떻게 숫자로 찍히는지 궁금해지네요. 실적도 그만큼 인상적인가요? 궁금해하실 만하죠.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는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오, 그래요? 자료에 나온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죠. 매출이 47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2.44달러를 기록했어요. 47억 달러에 EPS 2.44달러.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월가의 시장 예상치를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은 건 물론이고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7%, 순이익은 무려 25%나 늘어난 시치예요. 수익이익이 25% 성장이라니 이건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보통 제조업은 매출이 아무리 커도 이익을 많이 남기기는 어려운 구조라고들 하잖아요. TE는 수익성도 괜찮은 편인가요? 네, 그게 바로 T 재무구조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조정 영업 마진이 약 20%에 달해요. 20%요? 제조업에서요? 네, 20%입니다. 쉽게 말해 100원어치를 팔아서 인건비, 재료비 다 떼고 20원을 이익으로 남긴다는 뜻이에요. 이건 웬만한 기술기업 부럽지 않은 제조업체로서는 정말 대단한 수치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경쟁사들도 많은데 가격 경쟁을 안 할 수도 없을 테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신뢰성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전투기나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고객사 입장에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싼 부품을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쓰죠. 사고 나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대체 불가능성이 TE에게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뭘 하느냐잖아요. 맞아요.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면 의미가 없죠. 2분기에만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이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R&D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필요하다면 M&A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사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는 돈은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배당을 9%나 인상했어요. 돈을 잘 벌어서 그 돈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또 주주들에게도 돌려주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네요. 네, 아주 이상적인 구조로 만들어낸 거죠. 잠깐만요. 마진 20%는 물론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이야말로 전기차나 AI처럼 기술 변화가 정말 빠른 시기인데 R&D나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너무 안정적인 수익성에만 집중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자료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성과 장기적인 성장 사이의 균형 문제죠. 하지만 자료를 보면 TE는 그 균형을 아주 영리하게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 법인 소재지를 스위스에서 아일랜드로 이전한 결정을 들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세금 줄이려고 하는구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흔한 전략이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이건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EU라는 거대한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세금 부담은 줄여서 장기적인 수익성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려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전략적 판단이었던 거죠. 와, 법인 이전 하나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그건 정말 생각도 못한 부분이네요. 네. 단기적인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고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체스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죠. TE는 고신뢰성 연결 기술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요새를 구축한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들이 싸우고 있는 이 전장이 얼마나 유망한지, 즉 산업 환경과 성장 동력을 살펴볼 차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잘 싸우는 장수라도 척박한 땅에서는 큰 공을 세우기 어렵죠. 다행히도 TE는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는 아주 거대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거대한 저수지요? 근데 커넥터와 센서 시장 자체가 연평균 5%에서 7%씩 꾸준히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31년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1,1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요. 와, 150조 원.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또 계속 성장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장의 배경에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전동화, 자동화, 디지털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자리 잡고 있죠. 네.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TE가 단순히 여러 유망 트렌드에 발만 살짝 담그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더 똑똑해지고 더 전기로 움직일수록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병목 지점의 기술을 꽉 쥐고 있다는 거죠. 병목 지점의 기술이라 아까 말씀하신 기술의 길목과 같은 의미로 들리네요. 그럼 자료에 나온 4대 핵심 성장 동력을 그 관점에서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첫째, 단연 전기차 및 모빌리티 혁명입니다. 이건 TE에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성장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한 성장판. 네, 내연기관 시대에는 엔진과 변속기가 자동차의 핵심이었다면 전기차 시대에는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 됐잖아요. 특히 고전압, 고전류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너무나도 중요해졌고 TE는 이 길목을 아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바로 인공지능, AI와 데이터 센터입니다. AI요. AI 붐의 수혜주라고 하면 보통 엔비디아 같은 칩 메이커를 떠올리는데 TE 같은 부품 회사가 어떻게 숨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이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의 성능은 결국 수많은 서버들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데이터가 오가는 길, 즉 통로가 막히거나 느리면 아무리 좋은 칩을 써도 소용이 없거든요. 바로 이 데이터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 열을 덜 내면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고성능, 고효율 커넥터를 만드는 곳이 바로 TE입니다. AI 혁명이 거세질수록 TE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 그야말로 숨은 수혜주인 셈이죠. 아, AI가 똑똑해지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수적인데 그 인프라의 혈관을 TE가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이해가 쏙쏙 되네요. 맞습니다. 그럼 전기차와 AI 이 두 가지만 해도 정말 엄청난데요. 나머지 두 가지는 산업 자동화와 신재생 에너지였죠. 네, 세 번째는 산업 자동화, 즉 인더스트리 4.0입니다.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많은 로봇과 센서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네, 사람 없이도 공장이 돌아가죠. 그런데 공장 환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가혹해요. 수많은 먼지와 진동, 고열 속에서 작동해야 하죠. 이런 극한의 환경을 꿋꿋하게 견디는 아주 견고하고 신뢰성 높은 연결 기술. 이건 역시 TE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 단지에서 깨끗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 전기를 손실 없이 송전망으로 보내고 또 각 가정과 공장으로 안전하게 분배해야 하죠. 이 전기가 생성되고 전송되고 분배되는 모든 과정에
고효율, 고내구성 커넥터와 센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결국 이 네 가지 메가 트렌드를 보면요. 모두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전기를 더 안정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TE는 그 과제를 풀어줄 가장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사계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연결이라는 하나의 단단한 뿌리로 귀결되는군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런 유망한 시장에 경쟁자가 없을 리 없잖아요. 자료에도 엠피놀, 몰렉스, aptiv 같은 쟁쟁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들과 비교했을 때 TE가 가진 확실한 차별점 혹은 우위는 뭔가요? 물론 아주 치열한 시장입니다. 경쟁사들도 정말 훌륭한 회사들이고요. 하지만 TE의 경쟁 우위는 단순히 제품 하나를 더 잘 만드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고객사가 우리는 이런 새로운 기능의 전기차를 만들고 싶은데 배터리 시스템 연결이 너무 고민이야 라고 문제를 가져오면요. TE는 단순히 우리 커넥터 쓰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9,000명의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어서 고객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예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솔루션 전체를 설계해 주죠. 이런 기술 통합 능력과 특정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TE만의 깊은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부품 공급 업체의 서플라이어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포춘 매거진이 8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로 선정한 것도 바로 이런 시장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에 가까운 회사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늘 그렇듯 모든 이야기에는 다른 면이 있는 법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완벽한 회사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네 가지 리스크를 꼼꼼하게 짚고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TN의 제품의 핵심 원료가 구리나 금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원자재 가격이 국제 시황에 따라 급등하면 당연히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수익성에 바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건 제조업체들의 숙명과도 같은 거니까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면 요즘 가장 민감한 미중 기술 분쟁 같은 걸 말하는 거겠네요. 전 세계의 공급망을 가진 TNE 같은 기업에게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예를 들어 TNE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제품들에 높은 관세가 붙거나 최악의 경우 공급망을 아예 이전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생산 계획 전체가 엉망이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전 세계 여러 곳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서 리스크를 분산할 능력은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죠. 네, 이해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세 번째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일 수 있어요. 만약 지금보다 세계 경기가 더 나빠져서 큰 침체가 온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줄일 거고 소비자들은 자동차 같은 비싼 제품 구매를 미루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TE의 고객사인 자동차 회사나 공장 자동화 설비 회사의 주문이 줄어들게 되고 그건 고스란히 TE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방 산업의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 리스크는 내부적인 과제라고 하셨죠. 네.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라도 모든 사업부가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과거 TE의 통신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부에 비해 성장이 더뎠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처럼 특정 사업 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시장 트렌드를 놓치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성장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부적인 과제도 항상 안고 가야 하는 거죠. 네. 빛과 그림자를 모두 꼼꼼하게 짚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춰볼 시간인 것 같아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를 통해 우리가 오늘 발견한 이 TE 커넥티비티라는 회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결과 TE 커넥티비티는 단순히 여러 산업에 부품을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동화, 디지털화, 자동화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바로 한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까다로운 고신뢰성 연결이라는 기술적 길목을 딱 장악하고 있는 뭐랄까 문지기 같은 기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문직이라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네,
아주 탄탄한 재무 구조라는 요새 안에서 전기차와 AI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힘차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변수는 늘 존재하지만 이 자료의 결론은 장기적인 관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TE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핵심적인 위치를 이미 선점했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 산업의 성장에 동참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TE라는 회사를 정말 입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 자료의 마지막 문구이자 TE의 슬로건인 모든 연결이 중요하듯 Every connection counts 이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새롭게 들립니다. 그렇죠. 의미가 확 달라지죠. 네. TE의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갈 미래 기술의 지형도를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의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정교하게 연결될수록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래 기술에 보이지 않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될 다음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